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여행 계획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산불 이후로 경북을 찾는 여행객분들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이곳을 찾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된다는 것.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저랑 함께 안동 여행 떠나보시죠. 어차피 떠날 당신이라면 안동으로 오시라. 잘 먹고 잘 노는 양반이 귀한 대접받는 세상이 펼쳐지나니 안동에서 즐기는 놀고 먹고 힐링 여행 곧장 고고! 안동댐 물길은 유유히 흘러 낙동강 자락 아래 조선에 당도합니다. 이곳은 이른바 조선판 놀이공원이렸다. 저는 오늘 한국 문화 테마파크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여러분들께 보시다시피 조선시대의 산성마을을 그대로 쭉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오면요. 전통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들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이런 데 못 빠지잖아요. 잠깐만.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이 음악이 저를 부릅니다. 오케이 출발! 마당에선 이미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 한창. 8명의 놀이꾼들이 다양한 K-팝 공연과 게임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중.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감사해요. 저까지 재밌게 즐겼어. 저도 즐거웠어. 아니 근데 보니까 이렇게 공연으로 그냥 딱 우리에게 즐거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끝나고도 뭔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곳 산성마을 곳곳에서 관객분들과 함께 제기차기도 하고 이렇게 투어놀이도 하고 공기놀이, 실뜨기, 뭐 비석치기 이런 전통 놀이들을 하면서 이 산성마을 곳곳을 알리고 있어. 이미 전 세계를 접수한 우리의 전통놀이 유교걸, 유교보이들도 놀이 삼매경 참교육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가시오. 참. 이 손을 따라가면 아니 돼요. 참. 자. 내가 하는 거 없다고 하였어. 내가. 미안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제 손 따라오시면 안 되고요. 자, 참. 오, 참. 오, 참. 와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좀 즐겨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국단분도 계셔가지고 같이 즐기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딸은 어땠어요? 여기 와서 놀아보니까?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춤추는 게요. 이 멋진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즐겨보니까 좀 어때요? 그 조선시대 그런 여기에 온 것 같고 옛날에 온 것 같고 좀 재밌었어요. 왁자지껄 한바탕 놀았으니 이번에는 조선의 일일 백성으로 변신해 볼까요? 또 이렇게 조선시대에 왔으니까 제가 또 그에 맞는 의복을 갖춰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신하는 공간이 있네요. 이것도 참을 수 없죠. 가보시죠. 신분에도 귀천이 있던 조선시대. 옷차림이 곧 신분증이니 잘 차려입는 것도 도리라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쁜 남자 많다. 일단 예쁘고 화려한 한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제 선택은 짜잔! 요겁니다. 왕년에 좀 놀아본 언니, 아니 놀고 싶은 꼬마 도령으로 변신! 어허, 이놈! 말을! 이렇게 이제 의복까지 딱 갖췄으니까 저와 함께 한국 문화 테마파크 즐기러 가보시지요. 도포자락 휘날리며 동네 한 바퀴 휘 둘러보면 예나 지금이나 머리 식히고 비우기 그만입니다.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온 것 같구려 그려. 아이고, 책을 읽던 그때가 생각나는구만. 책 좀 없어. 이보게, 가게. 진짜 잘 되놨다 근데.
자고로 선비의 기본 소양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요 활쏘기. 이번에는 백발백중 재미 사냥에 나섰습니다. 제가 또 문무 모두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자자 준비됐으면 쏘세요. 하고 써야죠. 도전했어요. 두 발 나왔네. 혹시 일로?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활을 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좀 많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좀 주말에 많은 가족이 모여도 크게 문제 없이 같이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진짜 이제 좀 더 더워지기 전에 주말 나들이로 한번 떠나보시는 거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너무 재밌는데. 놀거리도 풍성하지만 자연과 어우러진 풍광에 감탄이 절로. 사색을 즐기게 해도 이만하면 명당이 따로 없다.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풍경이 아주 멋지다. 절경이구나. 아휴, 근데 슬슬 배가 고프구나. 이제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아우, 배고파. 안동의 먹거리 하면 강고등어 찜닭이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예부터 대대로 전해지는 맛의 터줏대감은 바로 이 오늘 음식. 저는 좀 특별한 메뉴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헛제사밥인데요. 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헛제사밥을 제가 먹으러 오긴 했는데 사실 헛제사밥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 네, 옛날 어른들이 핑계 삼아 간식을 드시고 싶은데 그때는 간식이 흔치가 않잖아요. 야식을 드시기 위해서 이제 제사 지내지 않는 밥을 드시고 싶으실 때 드시는 밥을 헛제사밥이라고 합니다. 먹으려고 핑계 대서 만든 음식이. 맞습니다. 그럼 저도 그 핑계를 저도 한번 대보면서 어떻게 한번 헛제사밥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지체 높은 양반님도 체면불사하고 찾던 음식이 바로 이 헛제사밥. 글 공부에 지친 손비들의 야식이자 제사가 없던 평민들에겐 양반 부럽지 않은 잔치상이었던 셈. 헛제사밥 먹어보니까 좀 어때요? 뭔가 좀 담백하고 창원에서 먹어봤던 것보다는 더 맛있어요. 좀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담백하고 저는 제 입에 이렇게 뭐랄까 조금 건강한 맛 그런 맛이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제사밥은 육해공 산의 진미가 차려진 영양 만점 한 끼. 자, 이렇게 헛제사밥이 준비가 됐는데요. 사실 저는 제사밥이라고 해가지고 나물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또 생선과 고기까지 알차게 준비된 식당입니다. 헉, 나물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선의 만백성이 사랑한 밥상, 과연 그 맛은?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나물의 생명은 간이잖아요. 간이 딱 맞게 고소함이 더해지니까 진짜 맛있어요. 역시 여행 끝에는 먹거리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맛있다. 어떻게 뭐 한 그릇 더? 안 되나요? 몸만 달랑 와도 속이 꽉 찬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동으로 놀러 오세요. 누군가가 버린 유리 조각. 이 유리 조각들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리알 예술 시글라스 아트인데요. 버려진 유리 조각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모습 감상해 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릉의 한 책방. 안으로 들어가자 멋진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물고기 모양부터 얼굴 표정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시글라스 작품들. 바닷가에서 한 알 한 알 수집한 유리 조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은 바로 김경균 교수입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동해로 이주해서 6년 동안 살면서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그동안에 강릉에서 5년 동안 살면서 작업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속초로 이주해서 1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림책도 만들게 됐고 여러 가지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총망라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해보자라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전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바다 내음 가득한 강릉으로 이주한 주인공. 이곳에서 바닷가의 진주 유리 조각을 발견한 그는 이렇게 멋진 작품을 탄생시킨 거죠. 처음에 강릉으로 이주해서 당연히 이제 바닷가를 갔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밀려와 있었어요. 쓰레기를 이제 치우다 보니까 사이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 반짝거리는 것들이 병에 깨진 유리 조각이 오랜 시간 이렇게 닳아서 마치 보석처럼 그 아름다워졌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거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만져보니까 뭔가 형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형태를 만든 모습이 되게 예뻐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사람들에게 좀 바다 환경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유리 조각을 주우며 시글라스 아트에 빠져든 주인공. 그의 열정은 동해를 넘어 해외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동해, 남해, 서해 다 다녔고요. 그리고 제주도도 갔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사실 뭐 지중해 이태리 가서도 찾아다녔고, 이집트 나일강 있는 끝에서도 또 찾으러 다녔고, 미국, 멕시코, 뭐 최근에는 시드니, 호주 시드니 가서 꽤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유리를 줍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리 주스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은 세월의 흐름 그리고 바다의 도움으로 날선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작품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다가 모래를 넣고 거기에 이렇게 유리 조각을 하나씩 넣으니까 마치 이렇게 떠 있는 섬처럼 보이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옛날 마시던 음료수병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또 그냥 이렇게 병의 그 깨진 입구 부분이 아주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람들이 생긴 게 다 다르고 표정이 다 다르듯이 이 유리병들도 보면 표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표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옛날 잊혀졌던 친구가 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외롭게 이거를 여기에다가 붙여나갔습니다. 사흘 동안 밤을 새면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강릉 운양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인데요. 주인공이 만든 시글라스 작품들을 흥미롭게 감상하는 친구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네, 오늘 워크숍에 오게 된 배경에는 김경균 교수님의 초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4년 전에 2학년 때 사천 바닷가에 가서 바다 유리를 주워와서 공예 활동을 하고 이렇게 그림책도
만들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4년 전에 김경균 교수님을 아이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학교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4년의 시간이 흘러서 교수님이 다시 전시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아이들이랑 4년의 시간을 넘어서 또 교수님을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또 어떤 생각이 들까, 또 서로 또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을까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바다유리가 그 매개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왔습니다. 4년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글라스 아트로 그림책을 만들었던 아이들. 잊지 못할 추억이기에 오늘 이 시간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근데 요거는 꼭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전부 다 하면은 이 선이 계속 다 연결될 거예요. 다른 친구들하고. 이런 뭐예요? 일출이죠? 일출. 그죠? 아이들이 무척 진지한 모습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아트가, 이런 식의 아트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쉬울 것 같았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다 모양이 제각각이라서 상상력을 너무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을 되살리고 머릿속 상상력을 마음껏 뽐내며 만들어보는 시글라스 아트.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무척 궁금한데요. 짜잔! 아이들의 순수함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또 하나의 배움을 가져가겠죠? 바닷가, 예를 들면 바닷가 해변에 갔을 때 뛰다 보면은 유리조각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밟을까, 나 뛰다가 밟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닷가에서 밟을까 무서워서 봤던 유리가 다른 모습으로 보니까 많이 새로웠어요. 이제 6학년이 되었잖아요. 조금은 더 높은 수준에서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오늘 전시회도 보고 또 지금 워크숍 참여 활동도 하면서 아직은 키가 작지만 시민으로서 멋진 시민으로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온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버려진 유리 조각. 하지만 아름다운 예술로 탈바꿈한 시글라스 아트인데요. 오늘의 경험을 기억하며 아이들이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 제가 유리 조각을 주웠을 때 그 느낌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더 본질적으로 유리 조각하고 좀 사람들이 대화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작업들을 조금은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버려진 유리 조각 하나에도 애정을 담아 작품을 만들고 자연을 보호하는 김경균 교수.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합니다. 신안군 서남단. 산줄기가 길게 이어진 지형 때문에 장산도란 이름을 갖게 된 이 섬엔 웅장한 규모의 화이트 정원이 생겼습니다. 바람결에 일렁이는 새하얀 물결은 70만 본의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이게 시골서 농사짓고 살면서도 꽃 속에서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마음이 힐링된대요. 꽃밭 메고 있으면. 바닷가 산책로에도 하얀 꽃길이 펼쳐집니다. 5월부터 샤스타 데이지가 순백의 향연을 이루는데요. 9월이 되면 팜파스 그라스가 그 흰 물결을 이어받죠. 장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렇게 내볼 만한 무시 없었어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힐링도 하고, 저희 주민들도 여기 와서 또 산책도 하고, 꽃도 보고, 우리가 가꾼 이 꽃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천으로 다 우리가 심었잖아요. 저 꽃도 심고 이것도 심고. 그렇으니까 이제 손주들한테 말을 해줘야지. 우리 할머니가 해서 장사이 엄청 좋아졌다. 구경 가자 할 거예요. 이제. 장산도 주민들의 커다란 자부심, 하얀 섬의 기적을 만나봅니다. 3.18 만세운동의 근거지였던 장산도는 그 순결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섬 전역을 사계절 흰 물결이 넘실대는 화이트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변 산책로를 따라 하얀 꽃길을 이루고 있는 팜파스 그라스 4만 본. 이 하얀 꽃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마을 양묘장에선 팜파스 그라스 묘목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원수 협동조합원들이 직접 키워냈다고 합니다. 꽃농사, 자식농사 다르지 않으니 애지중지하는 마음이죠. 저희들이 식재한 것도 우리가 팔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갔으면 물론 일부러 가서 못 챙기겠죠. 근데 장산에다 심었기 때문에 수시로 다니면서 아 얘들이 잘 크고 있는가, 옆에가 뭐 잡초 같은 것도 많이 무성해졌는가 살피고 보살피고 할 겁니다. 정성껏 키워서 출가시키고 나서도 계속 돌봐야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죠. 예쁘게 잘 커라. 관광 오신 분들도 좋아하고 우리 면인민들도 좋아하게끔. 어린 묘목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면 이제부턴 마을 주민들이 총 출동해서 묘목 심기에 나섭니다. 조금만 더 크면 상상 이상의 매력을 뽐낸다죠. 이게 함파스 글라스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갈대과인데요. 이게 꽃이 피면 아주 노랗게 피면서 상당히 이게 이쁜 꽃이에요. 고급스럽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상당히 웅장하고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화이트 섬의 대표 선수들은 이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양묘장에 즐비한 이 어린 묘목들은 자작나무입니다. 이 자작나무는 다리가 하얗고 팜파그라스는 이제 꽃이 이제 이렇게 하얗게 이제 올라오는 것이고 이제 예, 엄청 예뻐요. 이 어린 나무들이 자라서 겨울에도 새하얀 화이트 섬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묘목들은 어디에 심나요? 장산도에서 키운 묘목은 전부 장산도에 심어지는 겁니다. 주민들에겐 소득원이 되고 군에서는 구매와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지역 경제에도 효자 노릇을 합니다. 제큐몬티는 자작나무 중에서도 줄기가 가장 밝은 흰색을 띠는 아름다운 품종인데요. 하얀 줄기를 드러내는 흰눈의 여왕들이 장산도 숲을 새하얗게 채울 겁니다. 이 긴 산책로는 화이트 섬의 또 다른 주인공, 은목서 길입니다. 가을에 새하얀 꽃을 보기 위해 이른 봄부터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은목소 저희가 지금 식재해 놓은 게 지금 한 1250주 정도가 지금 식재가 돼 있고요. 은목소 길 그 산책로 조성하는 그 구간은
너비 한 3.5m에 기레기는 한 1.5kg 정도 지금 조성해 놨습니다. 네, 저희는 퇴비를 군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여기다 살포한 게 아니고 저희 공원에서 비 안 맞게 숙성을 시켜서 지금 나무에다 이렇게 살포해가지고 나무들이 이렇게 지금 건강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3년 전부터 심어놓은 은목서가 훌쩍 자라서 이렇게 무성해졌네요. 올해는 은목서 꽃내음 가득한 산책로의 낭만을 톡톡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한껏 더해줄 은목서는 꽃에서 나는 강한 향기가 천리까지 퍼진다 해서 천리향이라고도 합니다. 꽃말은 달콤한 사랑이라죠. 사계절 순백의 향연이 펼쳐지는 장산도 화이트 정원. 5월엔 봄의 한가운데를 수놓는 순백의 드라마 샤스타 데이지가 만발하고 9월엔 가을의 길목을 풍성하게 열어줄 팜파스 그라스가 가득하겠죠. 10월이 지나도 은목서 산책로에는 향긋한 천리향이 가득 퍼져 오가는 이들을 유혹할 겁니다. 찬란한 순백의 섬을 만들기까지 장산도에는 작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화이트 정원을 꾸려가면서 백색같이 진짜 맑은 섬이 되었으면은 저희는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가꿨다는 걸 알아주시진 않아도 이제 기억하고 돌아가실 때는 정원이 아름다운 섬이 여기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초록색 잎이 자연의 색을 다 담고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이 초록색 식물이 노란빛, 붉은빛, 푸른빛을 탄생시킨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천연염색을 통해서입니다. 이 천연염색 명인에게 어떤 특별한 게 또 있는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천연염색 명인을 찾아 청도로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연염색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윤희숙 명인입니다. 튀지 않는 은은한 매력을 가진 우리의 멋입니다. 자연에서 나는 식물, 동물성, 광물성 이 모든 물질을 이용해서 천에 얹어서 염착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게 천연염색의 모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염색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염색을 마친 천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이곳. 작업이 한창인 명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꼭두서니로 염색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꼭두서니 하면은 전 처음 들었거든요. 꼭두서니가 어떤 건가요? 다색성인데 노란과 붉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다른 색은 많은 노란색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꼭두선이 붉은색을 우리가 추출해서 이게 꼭두선이 말만 들어서는 100% 잘 모르겠거든요. 저 작업하는 거 좀 가서 봐도 될까요? 네, 좋아요. 가시죠. 꼭두선이로 염색을 하면 이렇게 곱디 고운 다홍색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염액을 만들어줍니다. 염색하기 전에 천에 매염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이 작업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염액을 비율에 맞게 물에 섞어주면 준비 끝! 저 이거 옷 갈아입었는데 어떤가요? 아, 너무 예뻐요, 종물 염색이.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해보세요. 네. 지금부터 우리 좀 꼭두선 염색해볼까요? 좋아요. 어떻게 하나요? 천에 골고루 염색이 되도록 천천히 펼쳐주는데요. 자, 천천히. 얼룩지지 않고 균일하게 염색되도록 주물주물 염액을 흡수시켜줍니다. 제가 과거에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았을 때, 많이 힘들었을 때 이 색을 보면서 제가 많은 치유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모든 이제 세계 여성들이 보면 이 색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어요. 천연염색은 천천히 가는 게, 느린 걸음으로 가는 게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만큼의 색상이 있었는데 요거를 시간을 두면 색이 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충분히 염색이 된 것 같아서 들어 올려봤거든요. 과연 색이 잘 물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오묘한 색깔 좀 보세요. 오, 눈이 편안해지는 그런 색깔인데 들어 올릴 때마다 붉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MZ들 사이에서 직접 만드는 게 유행이거든요. 저도 직접 만드니까 애정도 생기고 이거 얼른 집에다 걸어두고 싶어요. 집에 걸어두기 위해서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다림질 해주고요. 봉을 끼울 봉제선을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마무리하고요. 대나무를 사이에 끼워주면 끝! 짜잔! 저 이거 완성해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요즘 방 꾸미기에 한창 재미를 들였는데 제 방 이 창문에 좀 달아둬야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야외에 걸어줘도 또 괜찮더라고요. 천연염색 입문 완료입니다. 이젠 노란빛으로 물들일 차례입니다. 바로 애기 똥풀을 이용해서 염색을 해볼 건데요. 염료를 채 잘 걸러주고요. 이번엔 실크에 염색을 해봤습니다. 애기 똥풀 원물로 염색이 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친환경 그 자체입니다. 초록풀이었는데 이렇게 노란빛이 됐습니다. 햇빛이 있을 때 염색하면 염색이 더 잘 돼요. 왜요? 자외선 강이 있거든요. 이 천연염색은 자연이 염색을 해주는 게, 단지 내 손을 빌어서 염색을 하는 거고 온도를 맞춰주는 거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속성을 이제 사람이 맞추어 주는 거예요. 자연의 색으로 톡하고 천을 물들이면 시간, 햇살, 바람, 이 모든 게 더해져서 아름다운 빛깔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자연이 준 선물 아닐까요? 천연 염색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한복지를 팔다 보니 너무나 단조롭고 똑같은 거라서 나만의 독특한 염색을 하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천연 염색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집요하게 빠져들게 되었죠. 30여 년간 천연 염색의 아름다움을 찾아온 걸 인정받아 명인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과정을 쭉 봤잖아요. 네. 염료 제작부터 세탁하고 또 만들기까지 좀 쉽지 않던데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은 그냥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치 밥을 해서 밥을 먹듯이 너무 좋아요. 잘 되고. 그래서 힘은 드는데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천연 염색의 아름다움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 진시장에 아지트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푸른빛, 붉은빛, 노란빛, 이 자연의 색감이 가득하더라고요. 원단뿐만 아니라 옷, 가방, 모자 등 천을 이용해 만든 작품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청도부터 부산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거기에는 조금은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접근성도 너무 어렵고 또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한 염색은 제가 가장 자부심 있게 하니까 내가 이게 일선에 나와서 소비자 직접 응대하면서 올바른 천연 염색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생산,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스카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여기 모아놓은 거예요. 또 은단까지도. 한 폭의 그림 같은 옷이 특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송연으로 만든 먹을 이용한 염색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카프를 소개해드리겠는데, 제가 잘 아는 꼭두선이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에코 염색이라 해서 식물을 접촉을 해서 하는 염색이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네, 그럼 요거 하시면 돼요. 명인의 작품을 이미 알고 찾아온 손님들도 여럿 있습니다. 되게 예쁜 색이에요. 봄에 거 하나 사입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진시장에 와서 다양한 원단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려고 왔어요. 그냥 공장에서 원단이 나오는 것보다는
되게 오묘하고 제가 계속 천연 염색만 입는데 입고 나가면은 다들 예쁘다고 또 해주시고 하니까 의상실을 하는데 손님들이 원단을 많이 가져오시니까 원피스도 하고 투피스 아니면 바지 색상이 이쁘니까 어떤 걸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작업을 도와드렸더니 명인께서 저에게 선물을 골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골라봤습니다. 제가 어떤 걸 골랐을까요? 짜잔! 저 이렇게 2개 골라봤는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어때요, 어머니? 아, 너무 예뻐요. 근데 하나만 골라라 그랬는데 2개를 고르셨는데 이건 쪽으로 염색한 모자이고요. 이거는 먹으러 만든 염색한 가방이에요. 근데 둘 다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이게 묽은 보는 그게 있으니 퀄리티가 있으니까 제가 2개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정말요? 네. 아니, 보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2개를 골라버렸지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예뻐요. 은은하게 번지는 색. 그 안에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명인의 손길이 있습니다. 명인에게 천연 염색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연 염색은 저의 분신입니다. 천연 염색에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잘 살펴보시고 저희 천연 염색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연이 선사한 가장 조용한 아름다움. 그 빛깔을 온전히 내기 위해 애정을 쏟아내는 명인. 시간과 정성이 깃든 예술, 천연 염색입니다. 뒤돌아선 순간 당당하게 호텔 로비를 누비는 고양이가 있다? 호텔을 누비는 것도 모자라 고양이가 손님 맞이를 하고 고양이를 소재로 한 그림 전시까지 열리는 호텔이 있다는데요. 그 묘한 스토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길고양이와 사랑에 빠진 호텔로 찾아갑니다. 경주 터미널 인근 위치 좋은 비즈니스 호텔. 평범한 호텔이었던 이곳에 최근 묘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털이 너무 부드러워. 진짜 여기 진짜 양탄자 만지는 양탄자. 사람들의 발길, 손길 사로잡는 요 고양이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데요. 이 고양이가 떡하니 호텔 로비를 차지하게 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아픈 상태로 이제 호텔 양지로 찾아왔는데 호텔에서 치료해주고 이제 급식을 해줬더니 기력을 회복하면서 얘가 호텔을 제 집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덥석 받아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질구염 제가 받는다고 워낙 많이 재롱을 피고 따뜻함을 전해주니까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봐준 호텔 직원들을 가족 삼아 호텔에서 함께 살게 된 고양이 지지. 그런데 고양이 지지가 SNS를 통해서 호텔보다 더 유명해졌다는데요. 투숙객들과 함께하는 이 영상들만 봐도 왜 사랑받는지 알 것 같죠? 호기에 지지를 봐서 되게 사람들이 좋았다고 했는데 진짜 약간 사람도 잘 따르고 그래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약간 좀 질투가 나긴 했어요. 이게 여기 와서 저랑 숙박을 하면서 추억을 쌓고 놀려고 온 거지, 여행을 온 거지, 고양이를 만나가지고 뭐 고양이 만지고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진짜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고양이 때문에 애타는 남자가 또 한 명 있었으니 고양이 지지의 활약상을 촬영해야 하는 감독님. 지지가 일어날 생각을 한대요. 야간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보통 취침 시간입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꿀잠 자는 고양이. 그러나 잠시 뒤 시간이 되자 진짜 밖으로 나온 고양이 지지.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지지가 손님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2시 넘어서 3시 이쯤에 여기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좀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간에 맞춰 기가 막히게 밖으로 나오는 지지. 손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 지켜봤는데요. 손님이 오자 궁극의 필살기 발휘. 지지의 애교에 손님들의 마음은 사르르. 호텔 안팎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또 배웅하느라 알고 보면 바쁜 고양이였다고요. 이쯤 되니 왜 호텔보다 고양이가 더 유명해졌는지 알 것 같죠? 고양이 집사죠. 집사가 된 거죠. 직원들 못지않게 손님에게 친절한 고양이 지지 덕분에 호텔은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지지가 자꾸 SNS에 올라오다 보니 호텔을 이용한 시설이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느 날 지지에 대한 어떤 그 화제거리, 뭐 예쁜 귀여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각종 후기, 리뷰마다 고양이 지지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길고양이를 보호한 호텔의 이야기가 알려진 덕분에 고양이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박영미 작가와의 연이 닿았다고요? SNS에 지지 호텔에 가면 길고양이가 행복하게 거주한다라는 부분이 SNS에 자꾸 뜨다 보니까 어느 날 국내 작가분들 중에는 고양이 주제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 동물 보호 사랑의 주제로 전시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길고양이를 보살핀 것으로 시작된 인연은 특별한 전시로 이어졌습니다. 경주의 한 갤러리의 도움으로 호텔 1층 로비에서 박영미, 정자빈 작가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작품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박영미 작가님은 김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내외 유수 아트페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의인화된 깜장봉다리라는 고양이를 통해 우리의 소소하고 사소한 일상적인 행복을 그려내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작품입니다. 사람은 무리 속에서 타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봉다리 군도 자신의 방에서 좋아하는 책과 식물 속에 쌓여 집중하던 중 아이디어가 파릇파릇 솟아나는 에너지 넘치는 순간을 느낍니다. 생명력이 솟아나는 이 불꽃처럼 그 상상력이 확장되는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박영미 작가의 그림 속 고양이 깜장 봉다리군을 보다 보면 호텔 직원처럼 손님을 맞이하는 고양이 지지가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이번엔 정자빈 작가의 작품 속 고양이들을 만나볼까요? 정자빈 작가는 섬유미술을 기반으로 서울 및 국내 유수 아트페어에 꾸준히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블라썸을 주제로 삶의 무게 속에서 잊고 살았던 꿈과 희망의 꽃을 피운다는 의미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작가입니다. 고양이가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바라보고 있고 새 주변에는 무수한 꽃들이 피어나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뜻하고 바라보고 있는 새는 어릴 적 꿈꾸던 나 자신이며 희망의 꽃을 피워낸 나 자신을 상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양이와 호텔의 행복한 만남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로 이어진 묘하디 묘한 인연. 생명을 아끼는 기업의 정신이 투숙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호텔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요? 이번 그 전시회는 캠페인성 동물 사랑, 동물 보호란 취지로 진행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투숙객들이 예쁜 두 분의 작가분들의 예쁜 그림을 보시고 또 길고양이였던 지지가 호텔에서 행복하게 상생하는 것을 보시면서 동물 보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금이라도 영향력 끼치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친 길고양이를 보살피다 가족으로 받아들인 호텔. 고양이와의 인연으로 전시까지 열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고양이 지지와 함께 아름다운 상생의 가치를 보여주길 응원합니다.